녹취록입니다. 네, 녹취록. 요즘 녹취록이 많습니다. 이번엔 무슨 녹취록인지 일단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당 윤리위 신속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고개 숙인 김재원, 태영호. 네, 김재원 최고위원. 네, 최고위 회의에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지금 참석을 했는데 한 달을 쉬라고 해서 쉬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있었던 윤리위, 황정은 윤리위원장의 목소리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하여 징계 개시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하였습니다.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는 결정될 겁니다. 네, 일단 김재원, 태영호 두 사람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이상 지금 이 역대 윤리위 앞선 사례에서 절차가 개시되고 징계가 없이 끝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보니까 윤 의원님 8일 날 며칠 뒤에요. 8일 날 바로 2차 회의 열어서 당사자들 얘기 듣고 8일 날 바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오나요? 그게요, 뭐 빨리가 아니고, 네. 저도 2018년 그 당 윤리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이 징계 문제는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뭐 당의 대표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래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그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말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통상 네. 그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소명의 기회, 줘야죠. 소명을 들은 그날 네. 대부분이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사했던 내용과 소명이 차이가 좀 나면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하거나 다시 또 한 번 더 소명을 듣거나 네. 그래서 일단 소명을 듣는 그날 지금은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제 조건은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이 당일 출석한다는 게 전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면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사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날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네. 일단 당사자들 얘기를 다음 8일에 2차 회의 때 열어서 들어보고 얘기가 좀 다르다 싶으면 좀 더 회의를 열어서 좀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건데 이렇게 되면 일단 8일 날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은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설화 김재원 징계 절차 개시, 김 사퇴 생각 안 해입니다. 사실 어제 보시는 것처럼 너무 오랜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계속 나오시는 겁니까? 혹시 사퇴는 안 하십니까? 물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목소리 같이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혹시 좀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신지요? 윤리위원회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그때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윤리위 어떤 징계가 있기 전에 자진 사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뭐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사퇴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먼저 사퇴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의미를 좀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
다시 이제 계속해서 참석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네. 4월 한 달 동안 자숙하라고 당이 얘기를 해서 자숙도 했고 그리고 또 뭐 그 제주와 광주를 찾아서 사과해달라고 지시를 받아서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지금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에는 태영호 최고와는 조금 약간 이 태도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징계위원회에 가서 윤리위원회에 가서도 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 동안에 이제 윤리위원 당이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을 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태영호 최고위원이랑은 약간 좀 태도가 다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한국일보 다시 한번 볼까요? 한국일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개 숙인 김재원, 태영호. 김재원, 태영호 고개를 숙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언론 인터뷰 그리고 어제 얘기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일단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의 사선 발언이라든지 네. 김구 선생에 관한 발언이라든지 네. 그 여러 차례 소신이라고 밝히신 네. 바가 있거든요. 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아, 없으시죠? 당연히 저는 변함이 없고요. 예. 이거는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 여러 역사 문제들에 대한 이 문제는 올바로 정리하고 그 강을 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산 발언에 대해서 네. 입장 변화 없다고 하셨는데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여전히 보고 계신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언론 인터뷰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그런 봉사하는 이런 직이다라는 점을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다고 저는 오늘 그것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똑같이 고개를 숙인 게 맞는 거냐? 나는 내 소신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태영호 최고위원 약간 악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진복 수석 공천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 쌍따옴 표죠. 태영호 녹취록이 나왔다입니다. 네, 이번 녹취록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가 아닙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같이 좀 얘기를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녹취록에 따르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정무수석이 오늘 발언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갖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최고위 쪽에서 한마디 말한 사람이 왜 없느냐?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라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 본인의 보좌진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녹취인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냐. 그래서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보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공천 문제로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최고위원 있는 기간 동안 마이크 주었을 때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면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면서 네.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는 건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얘기인 거. 지금까지 앞에는 이진복 수석의 전언이었습니다.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약간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냐. 강남갑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갑 재선 되냐 안 되냐. 뭐 점점점 뭐 물어봤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녹취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태영호 최고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태영호 최고위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의원실 내부 보좌진 회의의 녹취록이 유출된 보도인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건 이진복 정무수석이랑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공천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좌진이 내 공천을 걱정을 하니까 그걸 좀 안심을 시키려고 내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좀 과장을 좀 섞어서 얘기를 했다. 사실이 아니다. 이진복 수석이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진복 수석 얘기도 좀 들어봐야죠. 이진복 수석은 뭐라고 하느냐. 태영호 최고위원을 만난 건 맞는데 뭐 이렇게 한일 관계 뭐 강하게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다. 공천 관련한 얘기도 없었다. 만난 것만 사실이고 이런 대화 내용은 없었다. 사실상 다 이 두 사람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건데 또 녹취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조승래 의원님. 예. 당사자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녹취는 나왔습니다. 뭐 녹취가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저 녹취록이라는 것이 아마 이제 태영호 의원과 그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제 녹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녹음의 유출이라는 것은 그 관계자가 했겠죠. 누가 뭐 언론인이 가서 도청한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그렇게 해서 유출됐다고밖에 달리 이제 해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눈 대화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 외부자가 없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정무수석이 네.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있었죠.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전 대표가 주저앉는 경우나 유승민 의원 포기하는 경우라든지 또 안철수 의원을 또 괴롭히는 과정이라든지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당대표 선거에 참 너무 노골적으로 깊게 개입을 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저 행정관 하나가 그 단톡방에 참여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실 혹은 뭐 시민사회수석실 저 행정관이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발언 하나하나를 최고위원의 발언 하나하나를 일종의 하명 발언을 시키면서 네. 그것을 공천과 연결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실이 공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행위로 봐서 이거는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네. 예,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어. 그리고 공천 개입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은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만큼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저렇게 부인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네. 명확하게 진상을 좀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예. 수사할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그 저 상세한 내용을 그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법에 따라 네. 위법 사항이 있으면 뭐 법에 따라 그리고 당헌 당규에 위반되면은 윤리위에 네. 가야 되겠죠. 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이 태영호 의원이 그 본인도 이제 뒤에 해명이지만 네. 과장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자기들끼리 있을 때 보좌관들에게 이 내가 잘 할 거다. 그리고 거기도 보면 이제 재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재선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과장된 것 맞는지 그것도 다시 또 확인해야 되고요. 최고위원 발언 하나하나를 본다라는 것은 네. 거기에 달리 보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가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요 얘기가 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